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감정이 바로 모성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유독 궁금했던 이유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진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를 버리고 간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를 입양해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실까 궁금해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 년째 입양한 딸인 저 때문에 친딸인 제 동생과 인연을 끊고 지내고 계세요. 다른 건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 인생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곳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내 동생, 내 조카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진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자마자 지금의 부모님들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신 후 4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본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걷어 키우자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게 되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하늘에서 어여쁘게 봐주셨는지 엄마는 저를 입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되셨고 제가 입양된 다음 해에 연년생 여동생을 낳으셨습니다. 당시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복덩이라서 저를 따라 운이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되고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거라며 늘 저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연년생 여동생과는 어릴 땐 정말 쌍둥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발육 속도도 비슷하고 남들이 의심하지 못할 만큼 생김새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친자식이고 제 동생도 저와 같은 유전자를 나눠 가진 친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입양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부모님의 친딸인 여동생과 다름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상처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달라진 건 1살 터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없던 시기와 질투가 생겨버린 거였죠. 동생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울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땐 동생이 어려서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동생의 시기와 질투는 끝이 날 줄 모르고 날로 심해졌습니다.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학생인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까지는 못하더라도 반 1등은 절대 놓치지 않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도 저를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제 교과서를 숨기는 건 기본이었고 멘탈적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죠. 언니랑 같은 학교 다니는 내 중학교 친구가 그러던데 언니 맨날 학교에서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 친구 없어? 설마 왕따는 아니지? 저는 동생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일을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저를 이겨들려고 했고 가족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친구 잘 못 사귀는 것도 유전인가? 엄마랑 아빠는 하고 있는 모임도 많고 집에 자주 오는 친구들도 많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랑 아빠 닮은 것 같긴 한데 언니는 누구 닮은 거지? 언니 낳아주신 부모님도 친구 없으신지 궁금하다. 동생이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여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커녕 지방의 이름 모를 학교에 겨우 합격을 하게 되었죠. 동생이 가야 할 대학이 결정됐을 때 위로한답시고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동생에게 욕이나 더 얻어먹겠다 싶어 최대한 입을 다물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는 지금 이 상황이 웃기고 재밌지? 속으로 엄청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뭐 대단히 잘나서 그런 학교에 간 줄 알아? 은솔이 너 또 갑자기 언니한테 왜 그래? 언니가 너한테 뭘 했다고 언니한테 화풀이야?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학교 가게 된 게 네 언니 탓이니? 내가 언제 언니 탓이라고 했어? 그냥 언니가 너무 재수 없어서 그래. 솔직히 언니, 엄마랑 아빠한테 입양 안 됐으면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 절대로 못했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대학 등록금 낼 돈 없어서 공장 같은 데서 일이나 했을걸? 안 봐도 뻔해. 나는 언니만 없었으면 엄마랑 아빠한테 더 많은 지원 받아서 분명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을 거야. 지금까지 동생이 자신의 속마음을 항상 과감 없이 표현을 했었지만 그때만큼 심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생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눈치를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저를 심하게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땐 동생도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동생을 향해 손을 올렸지만 저와 엄마가 뜯어 말린 덕분에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정말로 남이라고 해도 될 만큼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4년간 생활을 하게 됐고 동생보다 1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 저는 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바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 취업에 성공을 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른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하면 동생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동생은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제 신경을 긁어놨습니다. 언니랑 나랑 어릴 때부터 항상 꾸던 꿈이 있었지? 언니는 평범하게 사는 거,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 난 아직도 꿈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건데 언니도 여전히 평범하게 사는 게 언니 꿈이야? 당연하지. 평범한 집에서 자라서 평범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꿈이야. 근데 갑자기 그건 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면서 언니는 왜 자꾸 튀려고 해? 솔직히 언니 삶이 언니가 말한 평범한 삶이 맞아? 사실은 언니 나보다 더 잘난 삶 사는 게 언니 꿈이지. 언니는 고하고 나는 엄마 아빠 딸이니까 내 코 납작하게 누르는 게 언니 꿈 아니야? 은솔아,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시간에 너 온다고 하길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데 이 말하려고 불러낸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동생은 꼭 제가 일하고 있는 근무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저를 부르는 이유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번 동생을 한 번 더 믿어보려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고 동생을 만나러 나왔던 것이었어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언니 이번 달 상여금 받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보냈다면서? 나 비교당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언니 진짜 여우 같아. 은솔아, 언니 부탁인데 그런 이상할 생각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찾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좀 해. 언니가 뭔 상관이야. 진짜 재수없어. 마지막엔 누가 웃는지 보자. 나는 반드시 언니보다 더 잘난 삶을 살 거야.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밝혀내고 말 거라고. 알겠어?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괴롭히는 동생에게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동생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무시한다고 무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저도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동생은 자신을 무시하는 저를 못 견뎌 했지만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반응 없는 저에게 더 이상 본인의 행동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을 통해서만 동생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다가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겨 부모님께 인사차 집에 들렀을 때 동생과 오랜만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철저히 무시한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오랜만에 본가에서 잠을 자기로 한 저만 남게 되자 그제서야 동생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런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어?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더니 역시 언니는 꼬리 9개 달린 불려우인가 봐. 강은솔, 너 또 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지? 언니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 너무 기쁜데 너 또 언니 기분 상하게 해서 언니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마. 언니가 타고난 끼가 있나 봐. 말도 못하던 핏덩이 때는 우리 엄마 아빠를 홀리더니 지금은 고하면서 저런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 데리고 오고 말이야. 이것도 유전인가? 엄마는 동생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생이 서럽다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은 주제 왜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제대로 된 부모 있는 나도 이렇게 사는데 언니가 뭔데 나보다 잘 사냐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언니는 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 되는 거냐고. 네 언니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남들 잘 시간에 공부하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다음 시험 준비하고 너도 잘 알면서 왜 자꾸 이러니? 엄마랑 아빠가 너랑 언니를 비교를 하기를 해. 너한테 취업을 하라고 눈치를 주기를 해. 너는 너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언니가 내 복을 다 가져간 것 같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언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라고. 장난감 코너에서 장난감을 얻지 못한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것처럼 동생은 거실에 주저앉아 온몸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로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동생은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이 가족의 틀림없는 일원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저는 가족의 불청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동생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언니는 이제 부모님께 완전히 독립을 해서 새로 꾸린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 그동안 나랑 나눠받았던 부모님 사랑 네가 다 받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제가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화가 난 동생이라 제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신부인 저보다 더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서 결혼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런 동생이 귀여워 보여서 쟤도 참 못 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신랑 그리고 혼주 가족들끼리 늦은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이상하게 저희 시모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부침성이 좋은 동생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눈에 거슬릴 정도로 저희 시모에게 애교란 애교는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니 시어머니니까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어머님이라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사돈처녀 성격 참 좋아. 사돈처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어머니 소리 들으니 나도 막내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정말요? 그럼 저를 어머니 막내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어머니 집에도 놀러 갈게요. 초대해주세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동생의 모습이 당황스러웠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솔이가 막내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부침성이 좋아요. 그래도 어른들한테 예의 없게 구는 아이는 아니니 사부인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얼굴도 참한 아가씨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예쁘게 볼 수밖에 없죠. 걱정 마세요. 다행히 저희 시모는 제 동생이 꽤나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동생과 헤어질 때는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주시며 꼭 집으로 놀러 오라고 동생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남편은 형부인 본인보다 사돈 어른인 본인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동생이 조금 이상해 보였는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처제, 나한테 맨날 정색하고 말 한마디도 안 걸면서 무슨 바람이 들어서 우리 엄마한테 신난 강아지처럼 군대? 동생이 돈 많은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저 혼자 추측을 하기는 했지만 차마 그 말을 남편에게는 할 수가 없어 원래 어른들한테 애교가 많은 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생은 그날 이후 저희 시모를 만날 일이 거의 없을 테고 저희 시모도 제 동생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닌 예의상했던 말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신혼 3년은 아이를 갖지 않고 온전히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신혼을 즐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직 젊기도 하고 둘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까지 다 받아두고 신혼을 즐기기로 했었죠. 신혼 3년 동안 남편과 저는 장기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매주 캠핑을 다니기도 했으며 취미로 같이 골프도 배우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난 후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임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됐으니 아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니? 둘 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놀 만큼 논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준비해보지 그래? 그렇지 않아도 엽산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가서 둘 다 검진도 받아보려고요. 그래. 나는 혹시라도 너네가 지금 이 생활이 즐거워서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둘 다 젊고 건강하니까 큰 문제 없으면 아이 가지는 건 쉬울 게다. 결혼 4년 차가 되자마자 남편과 저는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고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고 있던 피임을 멈추면 금방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배란일을 맞춘다든지 컨디션 조절을 한다든지 온갖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이를 가지겠다고 해놓고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된 시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애 가진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너희들 설마 우리가 재촉할까봐 말로만 갖겠다고 하고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배란일에 맞춰서도 해보고 정력에 좋다는 음식들도 먹고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병원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생각했는데 아이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어머님.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애가 안 들어서니? 손주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정 안 되면 인공수정이라도 해라. 요즘 그거 많이들 한다던데. 비용은 내가 내주마. 임신이 쉽게 되지 않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건강했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가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니 시모의 미움을 안 받으려면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나 싶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난 후 남편은 인공수정은 무슨 인공수정이야. 우리가 애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순리대로 살자.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마음 편하게. 알겠지? 라고 말을 해주며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시모의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언젠가는 아이가 저희를 찾아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의 소식이 없자 제 마음도 초조해져 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이를 재촉하시거나 궁금해하지 않으셨는데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 지지난주에 배란 일이었는데 맞춰서 했니? 했으면 지금쯤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임신 테스트기는 해봤어? 그게 어찌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져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기필코 아이를 가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설득한 끝에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인공수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시모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보약 한 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네 남편 먹여라. 그 씨앗이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가 생기지 않겠냐. 너도 아이 생각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 자궁에 좋다는 것들만 찾아 먹어. 알겠어? 시모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나 끔찍하게 여기는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 3년 동안은 시모가 성격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짜지를 하거나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모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맞을 때가 되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서운한 마음보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네 거는 손주 안겨주면 제일 좋은 거로 해줄 생각이니 일단 애부터 갖고 봐라.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는데도 애가 안 생기면 그땐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보자. 분명 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일 거야. 어머님, 인공수정도 쉬운 게 아니래요.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맘 편히 기다려주세요. 시모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입술에 힘을 주어 참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모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미움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임신이 복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이렇게나 손주 욕심이 많으신 분인지도 몰랐고요. 임신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난 후에도 저는 꾸준히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번 정도 했을 때 남편은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주기에 맞춰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에게 심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수정을 그렇게나 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니? 너 병원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건 맞아?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는데 지금 어쩌자는 거야? 나 가지고 장난치니? 시모는 마치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된다는 듯이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기는 했지만 화가 많이 난 시모에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다 싶어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 진우 몰래 계속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어. 아니면 불임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거나. 어머님, 불임은 정말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피임을 하겠어요. 저도 정말 간절해요, 어머님. 몸도 멀쩡하고 피임도 안 하고 간절하기까지 한데 왜 애가 안 들어서냔 말이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설마 뒤에서 딴짓하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갈 때까지 가버린 시모의 추측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시모는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해 주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아요. 한 번만 더 사람 못 살게 구시면 그땐 저도 절대 참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부모에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불화가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내가 그걸 못 참고 힘든 티를 내버려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도 살면서 시모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남편이 저를 혼자 두고 출장을 가는 걸 걱정했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겠냐며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다음날 이른 아침,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시모가 초인종을 누를 때 문을 열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시모가 문 앞에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겁이 난 제가 바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모는 결투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부터 무슨 일이세요? 진우 씨 어제 프랑스로 출장을 가서 없는데요. 진우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너 그날 내가 한마디 좀 했다고 그걸 또 진우한테 고자질을 했니? 도대체 뭐라고 일러댔길래 평생 엄마 껌딱지던 애가 날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날 제가 힘들어 보여서 진우 씨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우 씨도 많이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여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벌벌 떨며 시모의 눈을 피했습니다. 시모는 일부러 남편이 없는 틈에 작정을 하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 이렇게 있지 말고 어서 나갈 준비 좀 해라. 토달지 말고 프랑스에 있는 진우한테 내가 찾아왔다고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침 7시에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입도 못 대게 만드시는 시모가 무서워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단 씻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씻었는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시모는 머리 말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저에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 있으세요?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그러세요? 현관 앞에 가방 2개 보이지? 내가 네 옷 대충 챙겨뒀으니까 옷 갈아입고 오거든. 저거 들고 이 집에서 나가라. 시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집에서 가장 큰 짐가방 2개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가 씻는 동안 싸둔 짐 같아 보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뭘 멀뚱히 서 있어?
옷 갈아입고 저 가방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너 이제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저 짐을 들고 나가라니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나는 필요 없으니 나가란 말이야. 애도 못 낳는 게 감히 나랑 내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까지 하다니.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떠나자마자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님 심기 거스르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차비를 바라지 말아라. 2년 동안 너 임신하는 거 기다려주는 것만 해도 나는 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진우는 출장 돌아오면 내가 잘 말할 테니 진우한텐 따로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어머님, 진우 씨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보다 더 화낼 거예요. 진우 씨한텐 오늘 있었던 일 절대로 말 안 할 테니까 화 풀어주세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진우는 어차피 내 아들이라 결국 내 말 듣고 내 편에 서게 될 거다.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 더 오래 보고 더 잘 알아. 진우가 착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도 지칠 대로 지쳤을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제가 못 간다고 버티고 있자 시모는 저를 강제로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힘이 어찌나 세던지 시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시모 손에 질질 끌려 나가게 되었죠. 네가 애를 못 가지고 여자 노릇을 못해서 쫓겨나는 거니까 네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라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 절대로 우리 진우한테 연락하지 말고, 알겠니? 도대체 어떤 피가 섞였길래 결혼한 지 5년이 돼도 임신을 못해? 재수 없을라니까. 시모에게 쫓겨나고 난 후 저는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까?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모두 말해야 할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친정으로 가지 않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제가 또 시모에게 버림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고 중요한 일정으로 출장을 간 남편을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3일 동안을 호텔에서 지내던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모랑 싸우게 되더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귀를 찌르는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모가 벌써 나 말고 다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건가 싶어 달려 들어가 보니 시모 옆에는 제 여동생이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솔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에 동생은 비명까지 지르며 놀래더니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으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온 거야? 내 말을 개똥으로 알아먹는 거니? 너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은 게로구나. 잠시만요, 어머님. 도대체 제 동생이 왜 어머님이랑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지금 저 쫓겨난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살면서 누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평생 저를 괴롭혀왔던 동생에게도 그리고 시모에게도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를 집에서 쫓아낸 시모가 입양됐다는 이유로 저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제 동생과 제가 없는 내 집에서 웃으며 앉아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화가 났습니다. 김은솔, 대답해.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너 내가 어머님한테 쫓겨난 거 알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언니가 애를 못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는데 너는 웃음이 나와?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 진짜야. 사돈 어른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런 거지. 난 아무것도 몰라. 동생은 말까지 더듬으며 일단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쫓겨난 집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같이 앉아있는 시모와 동생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네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여기 있는 걸 보면 너 내가 쫓겨날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설마 네가 나 쫓겨나게 만든 거야? 언니, 나 언니 동생이야.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절대 아니야. 나는 사돈 어른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만 해드렸을 뿐이야. 어머니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고? 네가 잘도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겠다. 내가 볼 땐 네가 나 쫓아내려고 어머님한테 이간질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나 죽도록 싫어하잖아. 언니, 나는 사돈 어른이 묻는 거에 대답해드리고 맞장구 쳐준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잘못이 있으면 다 사돈 어른한테 있는 거니까 잃으려거든 형부한테 일러. 형부한테 시모를 잃으라는 동생의 말에 저를 노려보고 있던 시모가 동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형부한테 잃으라고 했어? 나를? 너 나한테 했던 말들 지금 네 언니한테 다 말하면 너 큰일 날 텐데 괜찮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부모니까 잘못해도 형부한테 용서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진짜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리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혼자서 책임을 지세요. 여우 같은 기집애인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내 뒤통수를 치니? 궁금한 것도 따질 것도 많은 사람은 저였는데 갑자기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들 나만 모르고 있었던 진실들을 자기네 입으로 밝혀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바로 배신을 해버리는 제 동생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네 동생이 나한테 내 번호 물어갔던 거 알고 있었니? 나는 얘가 부침성이 좋아서 그냥 물어본 건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꾸준히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 어린애가 성격이 좋아 보여서 나도 몇 번 만나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했더니 이것이 어느 날부터 내가 편해졌는지 나한테 네 욕을 하더구나. 어머니, 제가 무슨 언니 욕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언니 꼬투리 잡고 싶어서 저한테 꼬치꼬치 캐물으셨잖아요. 언니가 너무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 같아서 답답하다면서요. 말 부풀리지 마라. 네가 네 언니 욕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들어보려고 한 거지. 네 언니 입양된 사실도 네가 먼저 말해줬잖아. 결혼 전 시댁에는 제가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해도 되기는 하지만 굳이 말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네가 애 못 낳는 것도 친부모 유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간질을 하더구나. 그리고 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네 언니가 딸 낳으면 네 언니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언니가 딸 낳기 전에 쫓아내라고 했었지? 그건 어머니가 언니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맞장구 친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형부 언니한테 뺏긴 것 같다고 이혼시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자꾸 이간질을 하니까 이혼시킬 생각까지 한 거지? 너 또 뭐라고 했어? 네 언니 뒤에서 바람 피우고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네 언니라면 충분히 바람 피우고도 남았을 거라고 그랬지? 동생은 시모에게 저를 이간질을 하기 위해 제 결혼식 날 저희 시모의 번호를 얻어간 것 같았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내심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시모는
이때다 싶어 제 동생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제 욕을 하고 지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어머님이 나를 쫓아냈는데 네가 일조를 했다는 거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내 인생 망치고 싶었니? 엄마 말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내가 결혼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 사랑 혼자서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네가 날 덜 미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너는 끝까지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거니? 언니, 미안해. 나는 진짜 어머니가 자꾸 이간질하게 만들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한텐 말하지 마. 언니 착하잖아. 제발 부탁이야. 동생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아는지 제발 부모님한테만큼은 말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핑계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죠. 고아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늘 져주고 양보하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그 한계가 끝이 나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모와 동생이 저를 두고 벌인 짓들에 대해 바로 부모님께 알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혼자 시댁에 다녀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댁에서 한바탕 눈물을 흘렸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닌데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진솔아. 앞으로 다시는 엄마 만날 일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한테 상처받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남편은 결국 시모와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동생과의 연을 끊어버리길 바래서 말했던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동생과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니 정말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은솔이랑 연을 끊어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 안 될까? 은솔이만 내 딸이니? 너도 내 딸이야. 그게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한테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질투도 투정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질투도 투정도 아니고 거의 범죄야. 엄마, 그래도 친딸은 은솔이잖아. 나는 엄마가 데려온 딸인데 데려온 딸 때문에 낳은 딸을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속상하게 너까지 왜 그러니? 진솔아, 너는 내 배로 낳지만 않았지. 너는 변함없는 첫 아이야. 진솔이가 내 배로 낳은 딸이어도 엄마는 우리 큰딸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저는 남편의 선택과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를 위해 천륜을 끊고 사는 걸 선택한 남편과 부모님을 위해서도 힘을 내서 밝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해져서였을까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거의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찾아오다니 분명 저를 행복하게 해줄 아기임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제 옆에 누워있는 제 딸이랍니다. 저희 가족에게 한 번의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희 가족에게 화사한 햇살이 내비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남편도 부모님도 정말 많이 행복해하고 있으시거든요. 몇 달 전 딸아이의 돌잔치를 가족들끼리 간소하게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동생과 언제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은솔이가 이해도 용서도 안 돼. 너도 부모가 되었으니 내 마음을 알겠지만 은솔이도 내 새끼니까 언젠가는 용서가 되겠지. 근데 엄마랑 아빠는 네가 은솔이를 용서할 때까지 은솔이를 만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진솔이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용서가 될 때 그때 우리 같이 은솔이한테 연락해보자. 은솔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만 생각해. 부모님은 제가 동생을 용서할 때까지 부모님도 동생을 용서하거나 먼저 찾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생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한 척 하고 싶지만 이번 일만큼은 일단 저 스스로를 먼저 챙겨볼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부모님께서는 말로는 괜찮다 하시고 제 앞에서 내색은 안 하시지만 분명 절대 괜찮으시지 않을 테니까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동생을 용서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용서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